자, 반갑습니다. 신경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을 가졌죠. 반환값이 없는 함수, 그리고 유닛이라는 리턴 타입, 그죠? 그리고 보이드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 자체를 통해서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가변인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barg라고 해서 var, arg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습을 좀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섹션 01에다가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코틀린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그잼 03이 되겠다, 그죠? 03을 하시고 좀 키워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제가 애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함수의 반환값이 없다면 함수는 반환값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값이 없으니 당연히 리턴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리턴문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대신에 우리는 유닛을 반환형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생략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지정하는 거를 권장드리죠. 그죠? 지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유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유닛이라는 것은 항상 반환값이 유닛은 코틀린에서 뭡니까? 반환값이 없을 때의 자료형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자바의 보이드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코틀린에 이 유닛은 자료형이에요. 특수한 객체예요. 그래서 이 유닛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드와 자바의 보이드 객체를 통합해 놓은 것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다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나중에 디테일한 개념이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려보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에서 펑션 메인을 만들고, 자, 여기에서 제가, 자, 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함수 fun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print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x 값을 받아서 얘는 int 타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받아보죠. y 타입을 int 타입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여기다가 원래 int면 int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출력하고 말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닛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리턴 타입을 오히려 적어 주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y 했어요. 그죠? 하니까 에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무슨 에러냐 갖다 대니까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맞지 않다라고 나와요. 왜요? 반환형이 유닛으로 없는데, 그죠? 반환값이 없는데 리턴문에 수식이 들어가서 int형으로 리턴을 하니 무슨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유닛을 지정을 했다. 유닛을 지정을 하면 뭐라고요? 리턴문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리턴문만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리턴문만 딱 쓰고 아무런 값을 안 주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합계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달러 합계라고 하지 말고요. 달러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x, 그죠? x 그리고 플러스 하고 달러 y 그리고 는 해서 달러 해서 이번에는 x 플러스 y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프린트 add를 보니까 리턴 타입이 뭐예요? 유닛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우리가 값을 10 그리고 20을 10하고 20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이그잼 03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실행이 이와 같이 되죠. 예. 리턴문이 존재해도 되기는 하나 리턴문은 그냥 사용이 돼요. 아무리 유닛이라는 반환형이라도 리턴문 뒤에 아무런 값을 적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프린트 펑션을 하나 더 만들어요. 펑션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다. 그죠? 그러면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프린트 sum이라고 만들어 보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유닛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제가 프린트 sum 해서 이번에는 50 그죠? 그 다음에 70 요렇게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Alt Shift F10 F9번이죠. 예.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닛을 생략한 형태죠. 이거는 유닛을 생략한
생략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생략 안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선언부를 봐야 보면 이거는 유닛형이기 때문에 뭡니까? 리턴 타입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또 클래스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예. 자, 이그잼 뭡니까? 04입니다. 그죠? 만들어서 역시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매개 변수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먼저 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펀하고 프린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프린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프린트 함수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name을 받고 string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 이것도 역시 타입을 스트링으로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리턴 타입이 없고 유닛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프린트 해서 ln 해서 여기에다가 네임 달러죠. 달러하고 네임 님은 이렇게 하고 님은 이렇게 하나 해주고 달러하고 님에 그죠? 님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네임님의 이메일 주소는 달러하고 이메일 하고 여기에다가 입니다 이렇게 내가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리턴을 생략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신은혁 그리고 얘가 이메일 주소가 shin 네이버닷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홍길동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네이버닷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04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신은영님의 이메일 주소는 홍 잘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함수가 잘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함수에 뭐예요? 매개 변수의 기본값, 즉 다시 말해서 디폴트 값, 그쵸? 디폴트 인자값을 우리가 이거를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디폴트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그죠? 디폴트 인자값을 기본값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스트링을 선언해 놓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길동 이렇게 호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김길동님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 없음입니다. 요게 출력이 됐죠. 맞나요? 예. 이해돼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스트링 여기에다가도 이름도 뭐 이름을 입력은 물론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을 받을 때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는 다 필수예요. 그죠? 요즘에는. 근데 혹여 뭐 취미나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여기에다가 아무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프린트 함수만 그냥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아이고, 호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인자 값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보시죠. 보면 자, 어떻게 해요? 아무개님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 없음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두 개를 줘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매개 변수를 직접 줘도 되고 안 주면 이걸로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프린트 함수는 뭐예요? 매개 변수의 디폴트 인자 값을 설정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설정하고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호출 방식은 다양하죠. 안 줘도 그만. 한 개만 줘도 그만. 그리고 프린트 하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는 복사해서 두 번째 거를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 순서대로.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주려 그러면 우리가 땅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xxx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님은 안 나오죠. 그죠? 어차피 여기 값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맞나요?
그리고 아울러 내가 여기에다가 펀 해서 이번에는 DE 디폴트 해서 ARGS를 이용을 해서 X 값에다가 int형으로 내가 100을 넣고, 그죠? 그리고 나서 Y에다가 역시 int를 넣고, 그리고 얘는 역시 200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return 타입은 없다. 이렇게 적어 놓고 내가 여기서 뭡니까? 출력을 할 때 print ln에서 뭡니까? 달러 $x 그리고 플러스에서 달러 $y는 달러 해서 x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x 플러스 y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디폴트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서 add 아니죠. 디폴트죠. 디폴트 arguments라는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해 봤어요. 그리고 디폴트하고 arguments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200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죠.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처음에 던질 때는 이 ARGS가 처음에 던질 때는 아무런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아서 100과 200이 합쳐져서 300이 나오고, 맞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내가 X 값에다가 200을 줬다. 그죠? 그러면 100이 디폴트 값은 무시되어지고 200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40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봅시다. 함수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만드는데, 뭐, add를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x int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100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 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int 주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20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z는 그냥 z는 그냥 int로만 선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x, y, z, g 만약 여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또 x, y, z가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a라는 놈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얘도 역시 int 해서 200이야. 그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무려 4개나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print ln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한 칸을 일단 띄우고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print ln 해서 자 여기에서 계획문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문자 n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두 줄을 띄우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달러 해서 달러 x 그리고 플러스 달러 뭡니까? 달러 그리고 y
그리고 플러스 달러 Z 그리고 플러스 해서 달러 해서 여기에다가 A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의 결과는 해서 이렇게 달러를 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A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지금 그래도 다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호출할 때 어디 변수에 어떤 게 들어갈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가 많잖아요. 매개 변수가 4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z 값은 호출할 때 명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는 기본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들을 호출하는데 내가 매개 변수 이름이죠. 이게 x와 y 이거를 사용을 해서 같이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add죠. 그래서 add 그냥 add 해서 요렇게만 호출했어요. 에러 뜨죠? 왜요? 가보니까 none of the following function can be called with the arguments supplied. 제공된 arguments가 있는데 함수 호출할 때 한 개를 더 호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정의가 안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z 값을 이렇게 하고 내가 100이라고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 Alt Shift F9번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제가 여기 두 칸 띄워줬죠. 요거 때문에. 그죠? 처음에 뭐예요? X 100이다. 그죠? 그 다음에 100이고 Z값 내 100을 줬어요. Y값, A값은 200이에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600이라는 값이 나왔고, 맞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X에 500을 이렇게 당연히 줄 수도 있어요. Y에도 500을 주고. 그런데 이렇게만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봐요.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됐죠? 이 add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결과값이 출력이 안 되죠. 왜? z값의 인자를 줘야 되니까 z값의 인자를 주지 아니하면 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 하고 그리고 A에다가도 내가 500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하 내가 함수 호출할 때 내가 매개 변수 4개에다가 이렇게 값을 줬구나 라고 명시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호출을 하면 호출할 때 매개 변수명을 지정할 수 있으니 뭡니까?
어떤 값이 전달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lt Shift F10 F9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해보니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500, 500, 500, 500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디폴트 값들은 무시가 되어지고 2000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개만 딱 더 해보죠. 자, 만약에 매개 변수가 우리가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뭐 간에 이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려 그래. 그런데 3개짜리 하나, 4개짜리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함수를 2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는 우리가 parg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우리가 즉 가변인자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프린트 해서 argument 그죠? args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주라고 했어요? var arg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count 주고 여기에서 제가 int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return type 없으니까 unit 적어주고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for문을 이용을 해서 뭡니까? num 하고 여기에다가 in을 적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count에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하고 달러 num 하고 한 칸 띄워줍니다. 그죠? 이렇게 띄워주고 마지막에는 프린트 ln 이렇게 한 칸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arg는 뭐예요? arg는 바로 가변인자예요. 가변인자 값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다 받아서 출력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얘는 count는 int 배열이 돼요. 배열이 되어서 포문을 통하여 출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 가변인자는 말 그대로 가변인자는 뭐예요? 값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자의 개수가 변한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int인데 막 스트링 값 갖다 붙여놓고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자 가변인자 함수 호출 해서 뭐였어요? 프린트 하고 뭐였더라? 프린트 빠져 v 이렇게 해서 내가 1 2 3 4 5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봐요.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1님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게 네임이 아닌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제가 디버깅으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여기에 이까지는 우리가 문제없이 출력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디버그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Shift F9번을 눌러서 요렇게 만들어서 다시 디버깅 모드로 왔어요. 근데 F8번은 한 라인씩 여기 메인 함수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여기에서 F7번을 누르면 이 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7번을 딱 누르니까 포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딱 가서 1을 넘은 1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프린트 있잖아요. 이 프린트가 실행을 해보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내용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5개 넣었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콘솔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 이름을 좀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프린트 이거는 회원이니까 프린트 인포라고 적어주고, 함수 호출할 때 여기에서 프린트 인포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내가 arg 프린트로 이름을 제가 바꿨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놓고 3개만 넣었어. 그죠? 그럼 매개 변수가 한 놈은 5개고 한 놈은 3개인데 이걸 전부 다 배열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놓고, 그죠? Shift F9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일로 넘어왔죠? 그리고 나서 F7번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variables에 보면 count가 배열로 바뀌어버렸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int 문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 배열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또 다시 한 번 더 호출을 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호출하니까 count는 3개짜리 배열로 가변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내가 스트링 값을 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갖다 대보니까 역시 이것도 타임 미스매치죠. 인트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퀴를 ALG에서 인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트링으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내가 선언했어. 그죠? 그럼 바뀌죠, 이것도.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것들은 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트링만 같은 타입만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Alt Shift F9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번에는 1, 2, 3 가나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로 가변 인자 함수 호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바 arg라는 놈. 이 키워드가 중요하죠. 맞나요? 그래서 바 arg는 가변 인자 값을 이용을 하여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물론 같은 타입입니다.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다 받아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변까지 한번 인자값이 어떻게 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테스팅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